됐죠? 자, 이제 세 번째는 뭐 하냐? 세 번째 작업은, 자, 이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나는 이유가 연관성을 보는 거예요. 이 20명 블로그 중에 다 비밀받고 쪽팔하는 게 아닙니다. 이 중에서 기자단 블로그들이 있어요. 돈 받고 체험하지 않고 그냥 사진과 내용만 전달받아서 자기 블로그에 올려주는, 돈을 받고 그런 블로거들이 일부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 블로거한테 쪽지해봤자 안 옵니다. 낭비겠죠. 쪽지해봤자 응답이 없으니까 돈 안 주네 안 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블로그 제끼는 겁니다. 그럼 뭘 볼 수 있냐? 바로 이 마치 카테고리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확대를 해볼게요. 보세요. 이 친구는 여기는 광명 쪽으로 하안동, 광명 하안동이군요. 광명 구디 은평구, 구디 회시, 광진구, 영등포, 울지로, 충무로 일관성이 있죠. 일관성이 있어. 영등포 한 아산도, 제천도 나오고 강남, 주로 창동영. 여튼 일관성이 있어. 서울 쪽이잖아요. 서울 쪽. 예. 서울대구, 부산, 경북이 아니라 서울대구, 부산, 구디, 은평구, 하안동. 이 광명 근처에 멀지 않은 곳이에요. 구디. 바로 구로구에 있는 거죠. 근데 지역명을 좀 알아야 돼. 지역명을 좀 내가 어느 정도 이 광고주 매장, 쪽발하는 매장의 지역명을 어느 정도 근처 지역명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서울이야. 이 근처 살거나 지역 직장을 다니는 그런 불러의 확률이 있습니다. 오케이, 통과. 통과됐죠? 통과됐으면 바로 여기서 메뉴 쭉 올려주시고 전체 보기 클릭해 주세요. 여기까지 전체 보기까지 너 스탑. 다음 작업 넘어가. 자, 봐요. 이거 봐요. 오포, 가평, 오포, 마음내로, 광명, 하안동, 만스터치 섞여 있어요. 왜 이건 경기도 광명이기 때문에 서울 근처지만은 이 블로그가 경기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서울과 경기도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전체를 보기 눌러보세요. 딱 봐보세요. 부천, 구디, 독산, 구월동, 공주, 화성, 부천, 광화, 금내치기, 안양 비슷하죠? 네, 이 정도면 돼요. 이 친구가 막 부산, 뭐 전주 막 이랬으면은 페이블로그, 기자단 블로그 있겠죠. 그러나 이 친구 구월동, 화성, 경기도 쪽에 경기도 강화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습니다. 넘어가면 그러면은 이 근처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체험하러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블로그라 볼 수 있습니다. 광명, 방이동, 이천, 김포, 가랑모, 석촌호수, 향남 예 비슷하죠? 마찬가지. 이 친구도 통과. 하나나 두 개 정도는 보세요. 하나나 두 개. 1, 2페이지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오케이? 자, 분당, 범계, 광명, 범계, 안양. 안양 쪽에 사는 평촌 안양 쪽에 사는 오케이. 평촌 안양, 광명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광명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분당 판교 쪽. 차로 뭐 1시간 정도. 차로 1시간 30분 1시간 정도 올 수 있는 거리. 한 3, 40km 거리면 블로그도 옵니다. 지하철 타고. 차 끌고 와요. 하안동, 남양주, 안산, 판교, 운중동, 광명. 예. 이쪽에 살죠? 오케이. 보나만 합니다. 광명, 이건 볼 필요도 없어. 광명 3개나 있죠? 이런 경우 3개 있는 경우는 볼 필요 없이 오케이. 통과가 되는 겁니다. 예, 3개나 있잖아요. 이런 경우 다음을 누를 필요도 없어요. 3개나 있으면은. 딱 가보시면은, 매각가자, 가자주, 하안동, 자, 이거는 전체를 봐보시죠. 롤림, 개봉동. 예, 이쪽 살아요. 개봉동이 바로 광명 근처거든요. 위 구로구 쪽에 있거든요. 오케이. 이쪽 사는 사람이네. 이쪽에 사는 블로거인지 직장인 블로거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그래야지만 올 거 아닙니까? 저기 부산 사는 블로거가 돈 받고 후기 올렸는데 일로 못 오잖아요. 체험하러 5만 원 먹으러, 뭐 10만 원 먹으러 부산에 서울까지 교통비가 더 나오겠죠. 자, 물레역, 서울뷰 오케이. 가산이 이건 볼 것도 없어요. 안양역, 안양, 관악, 광명 비슷해요. 볼 것도 없이 오케이. 소화동, 광명, 하안동 볼 것도 없어요. 여의도, 한남도, 연신내, 광명, 서울 쪽 살잖아요. 경기도 서울 쪽, 서울 쪽은 거의 하나의 구요로 보시면 됩니다. 서울 쪽은 하나의 구요로 보시면. 서울 쪽인 사람 강남, 강북, 강서, 강동은 다 지하철 타고 차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구요로 보시면 되겠고요. 경기도. 그러니까 서울 쪽에는 강남, 강북, 강서 이거 나누지 않고 서울 쪽 사면 됩니다. 다 포함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봐볼까요? 광명, 소화동, 일산, 광명 맞죠? 이채아 맞죠? 예. 한번 보면 군포 막 똑같아요. 이쪽 산 대상이 되고 서울, 논현, 한남동. 오케이. 자, 시흥 쪽 살죠. 광명, 시흥 게 멀지 않습니다.
천안도 있지만 이거는 천안 어떤 뭐 여행 가서 후기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시흥 쪽이 많기 때문에 역시 시흥, 천안, 광명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블로그다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풍산역, 서수나 광명, 하안도, 하안사거리, 영등포 보나마나 이것만 봐도 고터, 광명 오케이. 속초시 광명. 그렇죠. 속초 여행 갔다 온다 없죠. 그럴 확률이 있고 광명에 그냥 가디 강남, 드림 강남, 하디오 한대회 유일수산, 예, 포차 감성, 사천집 이런 가산대지 스타일 이거 마찬가지죠. 어떤 경우가 문제가 있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지방 쪽 체험단행 같은 이런 경우 아닌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예산 국밥을 쳤을 때 그러니까 샘플입니다. 예산 국밥을 치면은 이런 식으로 보면은 지르게 멀다 보니까 체험단을 보내기 힘들어서 기사단을 활용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쪽 서울 쪽은 체험단 블로그 수도 많고 체험단 보내기 비교 수월한 편에서 대부분 다 포함이 되고요.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딱 보면은 이 맨 밑으로 가보면 이제 강릉이래요. 강릉, 진주, 뭐 충남, 뭐 고려원, 뭐 강릉 이런 식으로 강릉에 사는 블로그 같아. 강릉에 사는 전 진주 강릉 블로그 같아. 강릉 블로그 예산 후기 썼다는 건 예산에 여행 갔다고 올 수 있겠지만은 여행 갔을 경우에는 그 여행 이 사람이 또 여행으로 또 강 예산에 올다는 범위가 그 보장이 안 되잖아요. 강릉에서 예산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그 강릉에 사는 블로그 같아요. 강릉에 살지만은 예산에는 어떤 우연한 기회 왔거나 아니면 돈을 받고 기자단 후기에 썼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런 블로그는 처음으로 연락을 해봤자 오질 않습니다. 올 수가 없어요. 여행이나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그래서 이런 블로그들이 지방 체험단 경우는 꽤 있습니다. 상당히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런 블로그는 제외해야 된다. 이런 블로그는 서울 쪽이나 수도권 쪽은 대부분 이렇게 지역명이 매칭되는 경우가 많고 거의 8, 90% 이상. 지역 블로그 같은 경우는 지방의 경우에는 한 2, 30%밖에 안 됩니다. 매칭 이것도 보시면 아래쪽에 네, 충남, 천안, 안산, 충남, 안산하고 천안 예산하고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보세요. 뭐 안산에 사는 블로그 같은데 이제 예산 거 썼다는 거는 페이블로그나 기자단이나 아니면은 이쪽에 뭐 특별한 일로 잠깐 들렸던 그런 케이스라 볼 수. 이것도 아니죠. 이런 경우가 지방 광고주 같은 경우는 상당수 비중이 높습니다. 마찬가지 이런 수준 보면은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아셨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보면은 지방의 블로그도 적고 하니까 체험단을 모집해도 숫자가 적거든요. 예, 홍성 이 사람은 영등포 있죠. 서천, 예산, 공주, 신당동, 당진 이 사람은 이쪽에 사는 분인데 공주, 예산, 당진 이쪽에 예산 근처거든요. 여기 사는 블로그로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봤죠? 자, 이게 전체 보기만 누르면 자, 됐으면 이제 전체 보기 눌러서 왜 전체 보기를 하냐? 최신 후기에 비밀 댓글 달기 위함입니다. 최신 후기 비밀 댓글 달아야지만 이 블로그가 빨리 인지를 합니다. 아, 나한테 의뢰가 왔구나. 근데 옛날 후기 우리가 본 이 후기가 뭐 한 달, 두 달, 3개월, 몇 개월 전에 후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비밀 댓글 달아봤자 인지가 늦을 수가 놓칠 수가 있어요. 블로그가. 뭐 댓글 확인한 경우도 있지만 가장 빠르게 확인 내가 최근에 쓴 글은 가장 빠르게 댓글 뭐 달렸지? 누가 달렸지? 어떤 내용이 달렸지? 보기 때문에 그 전체 글을 누르면 바로 이런 거죠. 그죠? 전체 글을 누르면 아까 여기서 바로 반드시 전체 보기를 눌러야 됩니다. 전체 보기 아래쪽에 있는 경우도 있으면 아래쪽에 최신 글이 바로 첫 번째 페이지 나오거든요. 최신 글이. 그래서 이 최신 글에 비밀 댓글 달아야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전체 보기를 눌러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전체 보기. 자, 전체 보기 누른 다음에 그 다음 액션 전체 보기 누르고 첫 번째 포스팅입니다. 첫 번째 맨 아래쪽에 여기까지 댓글까지만 클릭하세요. 딱 여기까지만 클릭하세요. 그 이상 작업하지 마십시오. 자,
쭉 내려와서 작업은 왜 이렇게 하냐? 작업은 이렇게 나눠서 공장식으로 분업화시켜야지만 효율적으로 했습니다. 작업도 재밌어요. 그러나 하나하나 작업을 다 하면은 피곤합니다. 생각보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작업이 재미가 없어요. 빨리빨리 눈에 보여야지 성취감이 생기거든요. 여기서 이 덧글까지만 누르세요. 여기 덧글에서 또 뭐 내용 누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여러 선택이긴 한데 여기서 내용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예,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네, 할 수도 있지만은 이거는 맨 마지막 과정으로 한다. 네. 여기서 이렇게 등록해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3번 눌러가지고 비밀 덧글 해서 해도 등록해 상관이 없지만 이런 경우 등록이 안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도 그냥 덧글만 누릅니다. 이걸 이 덧글 달은 거는 맨 마지막으로 해요. 여기 여러분들 판단이 이게 더 편하다면 여기서 바로 비밀 덧글 달아도 여러분들 선택이 그게 더 수월하다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저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딱 지켜주시고 마지막에 여러분 선택적으로 편한 걸 하시면 돼요. 전 여기까지 해서 덧글만 누릅니다. 딱 눌러주고 넘어가요. 쭉 그래서 전체 보기 누르고 그다음 첫 번째 글에 덧글까지 작업을 잘라서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작업이 효율적으로 되는 거죠. 자, 해당 후기에 덧글 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수당 지급이 안 됩니다. 무조건 뭐 한다? 전체 보기 누른다. 전체 보기 맨 아래에서 덧글 다음 넘어가요. 해당되는 블로그 전체 보기 누르고 처음에 나오는 그런 첫 번째 포스팅이 나오겠죠? 맨 아래쪽에 덧글 이렇게 쭉 넘어가면 됩니다. 자, 넘어간 것들을 맨 마지막에 단축키 3번 누르고 비밀 덧글 누르고 등록 스팸 표시가 되겠지. 이런 넘어가고요. 남겨놔요. 이거 창 끄지 마세요. 창 끄시면 나 여기서 3번 누르고 반드시 비밀 덧글입니다. 일반 덧글 하면 안 돼요. 비밀 덧글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등록했으면 제가 뭐죠? 마우스를 덜 쓰라 그랬죠. 이게 비밀 덧글 누른 다음에 탭 키보드 좌측상에 탭을 누르면 이렇게 등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엔터 누르면 딱 돼요. 예. 여기서 이렇게 3번 누르고 이렇게 마우스로 등록하지 마시고 손이 더 가잖아요. 손의 피로도 줄이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죠. 그러나 이렇게 손이 많이 작업하면 이게 피로도가 쌓이거든요. 3번 비밀 덧글 탭 엔터 네 넘어가고요. 이거 달지 못하면 끄지 마시고 무조건 다 창 끄지 마세요. 넘어가서 3번 비밀 덧글 엔터 컨트롤 탭 넘어가서 여기 한번 창을 찍어줘야 되죠. 그냥 3번 하면은 예 입력이 안 되겠죠. 창을 마우스로 하면 한 번 탁 찍고 좌측으로 3번 비밀 덧글 탭 엔터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전체 보기에서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덧글 쓰기 아셨죠? 네, 최신 글로 가가지고 단축키 쪽집에서 비밀 덧글 내용을 하고 비밀 덧글 내고 엔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쭉 했다고 치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다 했어요. 했다고 치고 메모장 하나 띄워두시고요. 자, 메모장에서 여기서 이제 자, 이 상태에 다서 여기서 더블 클릭합니다. 여기서 이 아이디 부분만 딱 마우스 찍고 더블 클릭 땅땅 하면 네, 이게 반전이 되죠. 그래서 복사한 다음에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요. 키보드 스페이스바에서 딱 간결 띄워줍니다. 자, 이거를 역시 마우스 쓰면 안 되겠죠. 더블 클릭해서 여기서 컨트롤 C 복사한 게 컨트롤 C죠. 키보드 컨트롤 C 이렇게 해서 손이 덜 갑니다. 자, 자 여기서 여러분들 편하게 하려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탭 아니 알트 탭이죠. 알트 탭이 바로 화면 전환 최근 이용한 화면 전환이 바로 알트 플러스 탭입니다. 자, 굉장히 빠르죠. 이렇게 하면 최근에 이용한 화면 전환이에요. 굉장히 제가 빠르게 마우스 안 쓰죠. 마우스 안 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빠르게 내가 방금 작업한 걸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마우스를 하지 않더라도 네, 바로
방금 작업한 거 여기서 이렇게 일로 가면 또 손이 많이 가잖아요. 이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바로 그냥 Alt 탭만 누르면서 땅 가서 아이디 있는 부분만 땅땅 눌러주면 컨트롤 C, 컨트롤 탭, 키보드 스페이스바 누르고 네, 바로 최근 컨트롤 탭 여기 아이디지 삶의 아이디죠. 더블 클릭하고 컨트롤 C, 컨트롤 탭, 컨트롤 T 가서 이것도 이제 컨트롤 L이 있는데 컨트롤 L이 뭐냐? 이 검색창에 바로 마우스를 갖다 대지 않고도 단전이 되는 그런 건데 이건 굳이 컨트롤 탭을 L을 사용할 필요가 없죠. 컨트롤 L을 그냥 마우스 찍으면 바로 나오니까. 여기서 굳이 컨트롤 L 눌러가지고 이렇게 마우스 반전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게 컨트롤 L이죠. 검색창 바로 가기. 영문자 L입니다. 플러스 L 이거 쓰면 됩니다. 네. 자, 여기서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자, 마우스 더블 클릭하고 컨트롤 C, 컨트롤 탭하고 자, 가서 컨트롤 L로 한번 해볼까요? L로 하면 L이 편하다면 더블 클릭하고 Shift 떼주고 컨트롤 L 그래서 마우스 한 번만 클릭하면 되니까 가고 Shift 떼주고 여기로 가서 이게 불편하다면은 여기서 이제 그쵸? 컨트롤 L로 가서 가시고 컨트롤 L 써가지고 요 아이디 부분만 영문자 부분만 딱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컨트롤 L을 쓰는 게 더 편하겠네요. 마우스 써도 되고 컨트롤 L을 쓰는 게 좀 더 한 작업의 차이지만 이 한 작업 차이를 심플하고 단순하는 게 내 작업 피로도를 줄이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 이게 쭉 붙여넣기 해요. 그러면은 요거를 가지고 챗GPT로 갑니다. 여러분 챗GPT 무료도 가능해요. 챗GPT 가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 아이디를 쭉 모아둔 거를 복사해가지고 이거 컨트롤 C 하거나 복사해 가셔가지고 이 창에다가 뭐 확장 추론에도 표준화는 상관이 없죠. 확장 추론 붙여넣기 한 다음에요. 이 명령어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프롬프트를 딱 넣으면 돼요. 위 영문 아이디를 사이를 쉼표로 구분해줘. 그리고 한열에 10개씩 아이디를 나열해줘. 아이디 중복된 거 삭제 처리. 아이디 총 알려줘. 이렇게 딱 엔터 누르면은 내가 작업한 아이디 목록을 붙여넣기 하고 이 프롬프트만 누르면 얘가 쭉 작업을 해줍니다. 총 9개래 그래. 이게 많을 경우에는 쪽지에서 10개 단위로 발송이 되거든요. 그 여기서 이제 쪽지 발송을 다 한 걸 비밀 덧글 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창에서 아이디만 따로 모았다가 이 쪽지 가가지고 쪽지 발송을 내 아이디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쪽지 쓰기 눌러가지고 해당 내용 3번 누르고요. 그대로 갖다 붙여놓게 하면 되고 이 아이디를 네 10개 단위로 리포팅하면 돼요. 10개 단위로 한 번 쪽지할 때 10개 단위로 발송이 되거든요. 한 번에 10개까지 발송이 되는 겁니다. 이거 30개, 50개도 발송이 안 돼요. 붙여넣기 하고 보내기 하면 네, 이 중에 쪽지 수신자 9명 중 한 명에게 쪽지 발송 실패에 대해서 한 명 빼고 다 받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10개 단위로 된 거를 자, 해놓은 거 이제 마지막에 작업했으면 이렇게 쭉 정리한 거. 그 한열에 10개씩 정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리포팅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맨 마지막 작업하는 거고 작업한 것들은 그룹웨어 가가지고 맨 마지막으로 그룹웨어 가서 리포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룹웨어 보면 이제 블로그 쪽지 작업 매뉴얼에서 검사 체험 가이드 쪽지 발송 기록이 있습니다. 쪽지 발송 기록에 딴 사람이 한 것처럼 이렇게 요 작업 내용을 이렇게 올려주면 돼요. 그냥 내가 작업한 내용을 복사해서 이렇게 올려주면 돼요. 양식대로 캡처해서 올려주면 쪽지 발송 기록해주면 됩니다. 양식대로요. 네, 이렇게 하면은
양식이 있죠? 딴 사람 한 것처럼 보면 하는 겁니다. 아이디 붙여넣기 하고 캡처, 쪽지 발송 캡처라고 왜 쪽지 작업을 했으면 실제 발송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저희가 확인해야 되니까. 이걸 하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정직하더라도 이걸 만약에 악용하는 분이 있다면은 작업도 안 하고 발송도 안 하고 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예, 캡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진 쪽지 보낸 쪽지랑 가가지고 예 이렇게 캡처해서 올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올리면 되는 거죠. 이런 작업 방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작업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매뉴얼이 나와 있고요. 약간 수당이 가끔 변동이 돼가지고 말씀드린 부분이고 수당 부분은 매뉴얼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올려두시고 수당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당 신청 게시판에 저 수당 신청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네, 수당 신청을 양식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쪽지 발송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했다 이런 부분들을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쪽지 발송 내용들 정상 금액 좀 나오죠? 이런 부분들을 양식에 따라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작업을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1시간에 지역마다 좀 모집이 연관성이 있는 지역적 연관성이 높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대략적으로 한 70에서 50에서 70평 정도 50에서 70개 정도 작업이 가능하더라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연관성이 떨어지는 그런 블로가 많은 경우에는 1시간에 한 30에서 한 50개 정도, 30에서 50개 정도 나오겠고. 서울 수도권은 금방 작업이 됩니다. 1시간에 50개에서 70개 정도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작업 수당이 보통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손빠른 분도 2만 원 정도 수당이 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지역마다 좀 수당이 다르기 때문에 한 170원에서 한 200원 정도 내외가 있는데 시기마다 강도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모집이 어려운 데는 좀 금액이 한 톤당 금액이 높을 수가 있어요. 이런데 매뉴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작업 매뉴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AI 마케팅 강진석이었습니다. 궁금한 사항들은 게시판이라든가 카톡을 교육방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